DK넷 라디오 오늘의 하디슈입니다. 최현준 보도국장 오늘 소식 어떤 건가요? 식품의약국 FDA가 제약회사 모더나가 개발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정식 승인했습니다. 이로써 미국에서는 파이자에 이어 모더나까지 총 2종의 백신이 정식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미국의 비이민 비자 신청 수수료가 인상된다는 소식까지 함께 전하겠습니다. 네. 자, 첫 소식입니다. 모더나 백신이 보건당국의 완전한 승인을 받게 됐네요. 그렇습니다. 식품의약국 FDA가 지난 월요일 모더나가 개발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정식 승인했다라고 밝혔습니다. FDA의 정식 승인을 받은 백신은 스파이크 백신이라는 이름으로 판매가 됩니다. 18세 이상 성인의 1, 2차 접종을 위해 정식 승인을 받게 된 거고, 추가 접종, 부스터샷은 여전히 긴급 승인하에 접종이 가능한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는 모더나 백신을 1차, 2차 모두 긴급 사용하에 맞아왔던 건가요? 네, 맞습니다. FDA는 미국에서 코로나 대유행 사태가 시작된 첫 해인 지난 2020년 12월 모더나사가 개발한 백신의 긴급 사용 승인을 했습니다. CDC 집계에 따르면 긴급 승인 이후 현재까지 미국에서만 2억 400만 회분의 모더나 백신이 접종이 됐고, 7,500만 명이 모더나 백신으로 2차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네, 이 미 보건당국의 정식 승인을 받은 코로나 백신 이번이 처음인가요? 아닙니다. FDA는 작년 8월에 파이자 바이오엔테크사가 개발한 코로나 백신에 대해 정식 사용 승인을 내렸었습니다. 네. 따라서 모더나 백신은 미 보건당국의 정식 승인을 받은 두 번째 코로나 백신입니다. 예, 이 FDA에서 파이자에 이어 모더나 백신에 대해서도 정식 승인한 이유를 뭐라고 밝혔나요? 네, 이에 대해 제닛 우드콕 FDA 국장대행은 이날 성명에서 스파이크백스는 FDA가 미국 내 모든 백신 승인에 요구하는 안전과 효능, 그리고 제조 품질상의 높은 기준에 충족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FDA의 스파이크 백신 승인은 코로나 팬데믹과의 싸움에 있어 중대한 걸음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긴급 사용 승인하에 수억 명이 이미 모더나 백신을 맞았지만, 이번 승인은 일부 사람들이 백신 접종을 여러 가지 이유로 주저하고 있는 데 대해서 더욱 신뢰를 주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 모더나 백신은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죠. 맞습니다. 영국, 캐나다, 유럽연합, 그리고 한국 등 전 세계 70여 개의 나라에서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예, 이 모더나사가 이제 자사 백신 정식 승인을 받았는데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네, 모더나의 스테반 방셀 최고 경영자가 성명을 내고, 실생활 데이터와 스파이크백스의 미국 내 정식 승인은 바이러스와 싸우는 데 있어서 백신의 중요성을 재확인시켜준다라고 밝혔습니다. 방셀 CEO는 이어 이번 승인에 대해 모더나사의 역사에서도 기념비적인 일이다라고 축하의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네, 현재 미국에서 코로나 접종 현황 어느 정도 되나요?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1일 기준 미 전체 인구에서 최소한 1회 이상 백신을 맞은 비율이 75%가 조금 넘습니다. 18세 이상의 성인은 그 비율이 87% 정도입니다. 네. 또 전체 인구 가운데 백신 완전 접종률이 64% 가까이 되고, 18세 이상에선 74%가 조금 넘습니다. 네. 현재 미국에서 백신을 맞을 수 있는 최저 연령 몇 살입니까? 5살입니다. 그런데 5살 미만 아동도 머지않아 백신을 맞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파이자 바이오엔테크 코로나 백신 접종이 예상보다 이른 2월 말쯤 시작할 수도 있다라고 워싱턴 포스트가 지난 월요일 보도를 했습니다. 네, 2월 말. 그럼 이달에 바로 시작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렇습니다. 파이자는 어제 FDA에 생후 6개월에서 5살 영유아에 대한 코로나 백신 긴급 사용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백신 접종 방식은 다른 연령대와 마찬가지로 총 2회 접종이고, 만약 FDA의 승인을 받게 된다면 미국에서 처음으로 영유아에 대한 백신 접종이 시작되게 됩니다. 네, 이 예상보다 빠르게 일이 처리되고 있는 거라고요? 네, 앞서 파이자사는 지난달 5살 미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 결과가 4월에야 나올 것으로 전망을 했었습니다. 네. 2차 접종 후 최소한 8주 이후 3차 접종을 한 뒤
4월쯤에 그 결과를 발표하겠다라는 계획이었습니다. 당시 파이자사는 2세에서 4세 어린이가 백신을 2회 접종했을 때 다른 연령대만큼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을 확보하진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밝혔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FDA가 긴급 사용 승인을 하는 겁니까? 워싱턴 포스트는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2회 접종으로는 아직 충분하지 않지만 3회 접종 데이터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 몇 개월 먼저 아이들에게 기본적인 것부터 하기 위함이다라고 전했습니다. 또 FDA가 영유아 대상 백신 접종 검토를 시작할 수 있도록 파이자사에 승인 신청서 제출을 요구했다라고도 전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비이민 비자 신청 수수료가 크게 오를 예정이라고요. 그렇습니다. 국무부는 연방 관보를 통해서 대부분 비이민 비자의 신청 수수료가 인상될 것이다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네, 비자별 인상액을 좀 알아보죠. 먼저 가장 많이 오르는 비자를 보면 이 비자입니다. 이 비자는 국토안보부에서 승인한 체류 기간에 상사 주재원과 투자자 혹은 동반 가족이 미국에서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자입니다. 현재 $205인데 이 가격이 $485로 무려 140% 가까이가 인상이 됩니다. 네. 또 관광, 방문, 유학 등의 목적으로 받는 B1, B2, F 등의 비취업 비자는 현재 $160에서 $245로 50%가 넘게 오르게 되고 취업을 목적으로 받는 H, L, O, P, Q 그리고 R 비자 등은 현행 $190에서 $310로 인상됩니다. 네, 이 외국인들이 미국 입국을 위해서 가장 많이 받는 비자는 어떤 비자인가요? 관광과 유학 등의 목적으로 받는 비취업 비자입니다. 비취업 비자 가운데서 이 비자를 제외한 비자의 2022 회계연도 신청 예상 건수가 약 237만 건입니다. 참고로 지난 2020 회계연도 기간 총 비자 신청 건수가 약 400만 건이었는데 이 가운데 상용 관광 비자인 B1, B2 비자 신청이 약 210만 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네. 자, 이번 수수료 인상으로 인상 전보다 약 $2억 정도의 추가 수수료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자, 이번 비자 신청 수수료 인상에 대해서 국무부 대변인 뭐라고 밝혔습니까? 네, 비자 신청 수수료는 비자 발급 과정에 들어가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내는 금액인데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국무부의 영사 업무가 바로 이 수수료로 운영되는 것으로 수수료 인상은 운용 비용을 온전하게 충당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수수료는 영사 업무 비용에 대한 조사를 통해 산출된다라고도 설명했습니다. 예. 자, 그런데요, 이 비자 신청 수수료 인상에 있어서 이 외국인들은 그만큼 비자가 더 신속하게 나오는 것을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수수료 인상이 됐으니까. 비자 발급 기간, 그런데 현재 상당히 오래 걸리고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비자 발급에 아주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가장 큰 이유로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미국의 해외 영사관 폐쇄 또는 업무 축소에 따른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케이터 연구소에 따르면 1월 19일 현재 업무가 부분 폐쇄된 영사관이 정체 영사관 중 4분의 1이 넘는 26%에 달합니다. 네. 자, 구체적으로 비자 신청 후 발급까지 얼마나 걸리고 있는 겁니까? 네, 대표적인 비자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케이터 연구소의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영사관은 B1, B2 비자의 경우 인터뷰를 하기까지 대기하는 시간이 202일이 소요된다라고 보고했습니다. 이는 지난 2021년 4월에 95일보다도 배 이상 더 오래 걸리는 것입니다. 유학 그리고 교류 비자 등의 경우는 1년 전 25일이었던 것보다 열흘 이상이 늘어난 38일이고 그리고 숙련 노동자 비자 등을 포함한 다른 비자의 경우에는 지난 2021년 4월 40일이 걸리던 것이 현재는 62일이 걸리면서 기간이 더 늘어났습니다. 네. 이 비자 신청 수수료 인상이 외국인들의 미국 입국에 영향을 미칠까요? 이에 대해 워싱턴 DC에서 유학 부문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마르셀로 바로스는 비자 신청 수수료 인상이 휴학 또는 취업 비자 신청에 그리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다만
고등교육 이민연합의 질 웰치 선임정책고문은 수수료 인상은 더 나은 서비스로 이어져야 한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웰치 고문은 그러면서 특히 입학 등 제 기간에 맞추기 위해 시간이 촉박한 해외 유학생이나 학자 등에 대한 대기 시간 단축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다라고 강조도 했습니다. 네. 이 수수료 인상은 언제부터 적용이 됩니까? 네, 국무부는 오는 2월 28일까지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게 되고 오는 9월부터 본격적으로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핫 이슈였습니다.